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ETF 투자자라면 꼭 봐야 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총정리해 볼 건데요. ISA, 연금저축, IRP 어느 계좌로 투자하든 오늘 보시는 종목들이 메인이 될 겁니다. 책을 한 권 쓴다는 생각으로 콘텐츠를 제작했으니까요.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시거나 투자를 점검해야 될 때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ETF가 상당히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국내 상장된 미국 ETF 종류만 해도 수십 개입니다. 전체 ETF는 1000개가 넘었고 자산 규모는 조만간 300조 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ETF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종목이 무엇인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산은 부동산을 비롯해 대부분 원화죠. 달러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를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건데요. 그래서 S&P 500과 같은 미국 ETF를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S&P 500은 말 그대로 미국에 상장된 우량한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대략 6,000개가 넘는데요. 이 중에서 500개니까 기업 수로 보면 8%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작은 숫자인데요. 그런데 시가총액을 감안해서 실제 비중을 계산해보면 180도 달라집니다. 미국 전체 시장에서 S&P 500이 차지하는 비중은 82%나 되는데요. 상당히 큰 숫자죠. 이렇기 때문에 S&P 500에만 투자해도 미국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휘됩니다. S&P 500이 품고 있는 회사 중에서 탑 10 기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소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3년 전에는 마소가 1위였고 5년 전에는 애플이 1위였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죠. 10개 기업의 비중이 38.9%로 꽤 큰 편인데요. 최근 빅테크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탑 10의 비중이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조금 더 긴 시간을 놓고 탑 10 기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에는 IBM이 1위였고 2000년도에는 GE, 2010년도에는 엑스모빌, 2015년도에는 애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엔비디아가 1위를 차지하고 있죠. 20년 전에 잘 나가던 GE랑 엑스모빌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에 투자한 것보다는 낮은 성적표를 받게 되죠. 20년 전에 S&P 500에 투자했다면 그 당시에는 GE랑 엑스모빌의 비중이 높았고 지금은 엔비디아랑 애플의 비중이 높습니다. S&P 500에 투자하면 물 흐르듯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투자하게 됩니다. 이게 ETF 투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S&P 500에 장기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1872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1년과 5년 투자했을 때를 보면 어느 시기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빨간색 바가 생기게 되죠. 즉 마이너스가 발생되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5년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면 정말 속상하겠죠. 1872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가능성이 낮지만 그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조금 더 늘려 볼게요. 20년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빨간색이 하나도 없죠. 즉 어느 시기에 투자해도 마이너스가 없다는 겁니다. 1872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경제 위기가 지나갔지만요. 20년간 묵묵히 투자하면 결국 수익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 20년 동안 S&P 500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 11.1%인데요. 최근에 크게 올랐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익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월 50만원씩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SA 계좌로 50만원씩 적립식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년 차에는 원금이 3천만원이고 수익이 1000만원인데요. 드라마틱한 수익은 아니죠. 그런데 20년 차가 되면 총 자산은 4억 원이 넘게 됩니다. 25년 차가 되면 8억까지 증가하는데요. 원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총 자산이 8억이 넘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산이 5배 이상 증가한 건데요. 이래서 복리 효과가 무서운 겁니다. 그럼 이제 S&P 500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요? ISA 계좌에 S&P 500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많은 ETF가 나옵니다. 20개나 되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선 여기서 해지 상품을 제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달러 자산을 모아갈 거기 때문에 달러에 노출된 상품을 남기면 13개가 되죠. 이것도 많습니다. 추가로 한 번 더 제외시켜 볼게요.
여기서 순수하지 못한 액티브와 동일 가중을 제외시켜 볼게요. 그럼 최종적으로 10개가 살아남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10개의 상품은 모두 S&P 500을 동일하게 추종하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모두 다 같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수수료인데요. 미국 S&P 500 앞에 붙어있는 영어가 바로 회사 브랜드입니다. 어떤 브랜드가 가장 가성비 좋은 수수료를 제시하는지 보겠습니다. ETF의 총 비용은 총 보수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를 함께 봐야 정확해지는데요. 그랬을 때 가장 저렴한 곳은 현재 원큐이고 저렴한 편에 속하는 ETF는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원큐가 없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다크호스죠. 타이거와 비교해보면 0.05%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비용 때문에 갈아타는 건 리스크가 있는데요. 거래 비용이랑 오차율 그리고 매매할 때 호가창에 따라서 더 큰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하신다면 원큐가 좋지만요. 이미 투자하고 계신다면 기존 상품을 꾸준히 모아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수료가 아니라 수량입니다. S&P 500을 투자하다 보면 뭔가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수익에 대한 갈증입니다. 성장주에 투자하고 싶은 욕망이 끌어오르죠. 이럴 때 확장하기 좋은 투자는 나스닥 100입니다. 기술주에 포커스 맞춰서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나스닥 100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 세계 우량한 기업을 모아보면 기술주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특히 AI 시대가 찾아오면서 요즘 더욱더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어지는데요. 나스닥 100에 어떤 기업이 포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탑10 기업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서 브로드컴이랑 팔란티어도 들어있죠. 100개 기업 중에서 10개 기업의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만큼 나스닥 100에서 지금 보고 있는 10개의 기업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될 텐데요. S&P 500과 나스닥 100에 있는 탑10 기업이 거의 같죠.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하면 9개가 같습니다. 그런 중복 투자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기업을 세어보면 87개나 되는데요. 굳이 둘로 나눠서 투자해야 되나 싶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목마른 투자자라면 나스닥을 추가해서 성장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나스닥 100에 투자하고 있는데 안정성을 찾고 싶다면 S&P 500에 투자하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을 함께 투자하면서 비중을 조율하면은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포트를 구성하는 데 도움될 수 있게 5대5로 투자했을 때 실제 비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나스닥 100 기준으로 보면 100개 기업 중에서 87개의 기업이 중복돼서 높아 보이지만요. 실제로 투자 비중을 보면 그보다 낮은 76% 정도 비중의 중복이 발생됩니다. 오른쪽에 S&P 500 기준으로 보면 500개 기업 중에서 87개밖에 겹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 투자 비중을 보면 46%나 중복이 됩니다. 거의 절반에 해당이 되죠.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비율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주가 차트를 보면 나스닥 100은 21.3% 상승했고 S&P 500은 17.2% 올랐습니다. 상승률은 역시 나스닥 100이 더 좋죠. 4월 하락장을 보면 반대로 나스닥이 더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변동성은 S&P 500이 더 작은 편입니다. 추가로 나스닥 100에 투자한다면 미래 유망주를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엔비디아도 과거에는 나스닥 100에 속해 있는 미래 유망주였습니다. 요즘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기업은 사이버 보안 쪽인데요. 나스닥 100에 상장된 회사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팔로알토, 포티넷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 100이 리밸런싱을 진행했는데요. 새롭게 편입된 기업들을 보면 AI, 전력과 인프라,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AI 확장 국면에서 산업을 더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나스닥 100의 수익률을 보면 최근 1년이 20%로 꽤 높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20년 평균으로 보면 15.1%입니다. S&P 500이 11.1%였으니까 나스닥이 4%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15.1% 수익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S&P 500과 동일하게 월 50만원씩 적립식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25년차 총 자산을 봤더니 16억 원이나 되죠. S&P 500의 2배나 됩니다.
매년 4% 수익률이 복리로 더 쌓이니까 무서울 정도로 총 자산이 벌어졌는데요. 이래서 수익률 높은 투자를 찾는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듯이 나스닥백의 그림자는 과대 낙폭인데요.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여지없이 큰 폭락이 발생됩니다. 크게 오른 만큼 하락도 거침이 없는데요. 2008년도에는 54% 조정을 받았고 2022년도에는 36% 빠졌습니다. 나스닥백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심장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ISA나 연금저축에 투자할 수 있는 나스닥백을 보면 총 12개가 나오는데요. 역시나 많죠? 줄여보겠습니다. 12개 상품 중에서 해지랑 액티브를 제외하면 6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6개 상품 중에서 어느 곳이 수수료가 저렴한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역시나 원큐 ETF가 가장 저렴한데요. 0.084%입니다. 다른 ETF는 대부분 0.1%대고요. 솔만 유독 높은데요. 기타 비용과 매매중개 수수료가 둘 다 0.1%가 넘습니다. 이번에만 그런 건지 솔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ETF는 매달 총 비용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할 시점에 총 비용을 꼭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나스닥백을 보니까 왠지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차오르는데요. 특히 AI로 인해서 요즘 핫한 종목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투자하기 좋은 ETF를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반도체입니다. 데이터 센터, 자동차, 가전제품, 스마트폰, 로봇, 우주 등 정말 다양한 곳에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래서 산업에서 반도체는 미래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반도체 ETF는 총 13개입니다. 미래 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보니까 나스닥백만큼 많이 상장을 했죠. 지수 ETF와 다르게 테마 ETF는 규모도 중요한데요. 이 중에서 자산 규모 1000억 원 이하인 ETF를 제외하면 딱 4개만 살아남게 됩니다. 4개 중에서 어떤 ETF가 매력적인지 브랜드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에이스, 코덱스 각 상품이 담고 있는 탑5 기업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미난 것은 같은 반도체 ETF여도 투자 기업과 비중이 모두 다 다르죠. 이렇기 때문에 테마 ETF는 수익률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ETF마다 특징을 보고 내 마음에 드는 ETF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르게 분배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왼쪽에 있는 타이거 상품이 괜찮고요. 엔비디아에 집중을 높게 투자하고 싶다면 오른쪽에 코덱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에이스는 4개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ASML, TSMC, 엔비디아입니다. 3개 ETF 모두 색깔이 참 다른데요.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대표 ETF인 SOXX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최근 1년간 39.4%로 상당히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15.5%인데요. 장기 수익률로 봤더니 나스닥백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중기 성적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말은 나스닥백보다 변동성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 ETF를 통해서 수익의 맛을 봤다면 조금 더 강렬한 수익을 원하게 되는데요. 빅테크에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을 가지고서 테마로 만든 ETF는 20개입니다. 처음에는 미국 테크 탑10처럼 상위 기업을 모아서 투자하는 상품이 나오다가 이제는 개별 기업에 조금 더 집중하는 형태의 ETF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종목 3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이 있는데요. 시가총액도 무겁고 성적도 좋은 ETF들입니다. 투자 기업을 보면 뭔가 조금씩 다르죠. 포인트를 짚어보면 타이거는 엔비디아 비중이 가장 높고요. 에이스는 구글이 높습니다. 그리고 코덱스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탑3에 들어와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까지 챙기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ETF를 보면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팔란티어, 마소, 브로드컴, 애플이 있습니다. ISA나 연금저축으로 미국 기업을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활용하면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테슬라 밸류체인이죠. ISA에 테슬라를 담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추가로 재미난 ETF가 있어서 하나 소개드리면요.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각각 25%씩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5%는 미국 테크 99개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요. 쭉 나스닥백에 3개의 기업만 추려서 25%씩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스코어를 보면 테슬라 비중이 28%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겠죠. 앞으로 세계 ETF의 수익률을 보면 누가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수익률을 쫓다 보면 금방 지치게 되는데요. 마음에 안정을 주는 배당에 눈이 가게 됩니다. 매달 월급처럼 배당을 받는 삶은 어떨까요? 배당 ETF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S&P 500, SCHED 3개를 배당 관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달 50만원씩 적립식 투자하면 나스닥 100은 10년이 지나도 월 3만원밖에 배당이 안 나오고요. S&P 500은 월 7만원, SCHED는 월 29만원입니다. 20년 차까지 확장을 해보면 SCHED는 월 122만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매달 50만원씩 투자하고 있는데 20년 차가 되면 적립금보다 배당금이 2배 이상 증가하죠. 이런 맛에 배당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국내 상장된 미국 배당 ETF를 보겠습니다. 총 17개의 ETF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SCHED의 한국 버전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4곳에서 동일한 상품을 내놨었고요. 저도 연금저축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치주, 귀족주, 왕족주, 퀄리티 등 다양한 ETF가 등장했죠. 대표성을 띠는 ETF 3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배당 귀족주, 배당 왕족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미배당은 배당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ETF고 나머지 2개는 배당을 얼마나 오랫동안 줬는지 지속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배당 귀족주는 25년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을 모아둔 거고요. 배당킹은 50년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을 모아둔 ETF입니다. 지금까지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왔다는 것은 매출과 이익을 꾸준히 증가시켰다는 반증이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입니다. 배당을 잘 주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아무 소용없겠죠. 그래서 주가도 꼭 함께 봐야 됩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차트를 보면 다행히 모두 플러스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까지 합하면 약 4에서 7% 정도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성장에 비해 답답한 감이 있지만 안정적인 배당을 생각하면 자산 배분 차원으로 함께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배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슬슬 더 높은 배당을 찾고 싶어지는데요. 배당 성장보다 당장의 배당금에 집중하는 커브드콜이 등장했습니다. 요즘 커브드콜 인기가 참 많은데요. 새로운 상품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배당을 많이 주는지, 안전한 상품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커브드콜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데일리, 타겟, OTM, 고정입니다. 특징만 짧게 설명드리면 데일리는 매일 옵션을 굴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편이고 타겟은 목표 구간이 설정되어 있어서 중립적인 장에 적합합니다. OTM은 배당이 낮은 대신 상승에 대한 수익을 일부 챙길 수 있는 구조이고요. 고정은 말 그대로 비중이 고정되어 있어서 현금 흐름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떤 상품들이 커브드콜로 활용되는지 분야를 보면 S&P 500, 나스닥 100, 배당, 빅테크, 섹터 등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대표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규모, 비용, 분배금을 종합해서 선정했고요. 여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커브드콜은 본주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당장 현금이 필요한 분들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오직 배당 관점에서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배당률 탑5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성적이 좋아서 그런지 배당률이 정말 대단한데요. 라이즈 미국 테크 100 데일리 커브드콜은 배당률이 19.2%나 됩니다. 다른 커브드콜도 배당률이 꽤 높은데요. 주가는 하락하면서 배당을 주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겠죠.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5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큰 상승을 보여준 ETF가 있습니다.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브드콜인데요. 이름이 참 길죠. AI 기업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 상승도 함께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한데요. 배당률 3위, 수익률 1위를 차지한 라이즈 상품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종목에 올해 초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매달 얼마의 배당을 받게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많이 받을 때는 241만 원을 받고요. 적게 받을 때는 128만 원을 받습니다. 배당금 편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나지만 배당 자체가 많은 편이죠. 11월까지 총 받은 배당금을 봤더니 1933만 원입니다. 12월까지 배당을 받으면 2천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일반 계좌로 투자한다면 종소세와 건보료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건보료 관련돼서 커브드콜 투자는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당을 많이 받고 계시다면 세금을 고민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미국만큼 매력적인 나라는 언제든 나타날 수가 있죠. 미리 알아둬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국내에 상장된 글로벌 ETF는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ISA나 연금저축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ETF는 총 18개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인도, 일본,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표 지수를 추종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ETF를 선별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ETF가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대표 ETF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인도, 일본 말고도 베트남, 독일, 멕시코도 있죠. 이 중에서 올해 수익률이 가장 좋은 나라는 어딜까요? 정답은 멕시코입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50% 상승했고요. 2위는 베트남으로 42% 올랐고 3위는 독일 35% 올랐습니다. 아쉽게도 인도는 올해 관세 이슈로 증시가 좋지 못했는데요. 내년에 반등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성을 띠는 ETF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테마별로 각자 색깔이 느껴지는 ETF를 볼 건데요. 테마 ETF는 보통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해당 산업의 발전 속도를 봐가며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매력적인 ETF가 뭔지 보겠습니다. 2026년에 관심 가져보면 좋은 테마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AI, 전력, 로봇,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헬스케어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변동성이 느껴지죠. 잘만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자산 배분 차원으로 비중은 작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하나씩 빠르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AI 전력 ETF를 보겠습니다. 탑5 종목을 보면 세 곳 모두 투자하는 기업과 비중이 많이 다른데요. 재미난 건 그 중에서 모두 동일하게 투자하는 기업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인데요. 이 회사는 AI 전력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었죠. 미국 최대 원전 중심의 전력 생산 기업입니다. 미국에 직접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공부해 보셔도 좋겠고요. 이렇게 ETF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테마는 로봇 ETF인데요. 미국과 글로벌로 갈리고 있죠.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관심이 많다면 코덱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자하시면 되고요.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과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타이거 글로벌 AI 로보틱스를 보시면 됩니다. 중복되는 기업을 보면 엔비디아랑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역시 어디든 들어가는 제품이죠.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로봇 수술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가끔 언급드렸던 회사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테마는 양자 컴퓨팅 ETF인데요. 투자 기업을 보면 비슷한 듯 다르죠. 비중은 달라도 해당 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정해져 있는 듯 합니다. 우량 기업으로 보면 구글, IBM, 마이크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테마는 우주항공 ETF인데요. 조만간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더욱 관심받게 될 분야입니다. 세 개의 ETF에 동시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봤더니 GE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미 주가가 꽤 많이 올랐죠. 개별 기업이 부담된다면 지금 보고 계신 ETF 중에 고르셔도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테마는 헬스케어 ETF인데요. AI의 확장 버전으로 바이오를 만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휘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리 바이오 관련된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ETF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ETF를 말씀드렸는데요. 투자는 언제나 최악을 생각해야겠죠. 모든 주식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자산은 무사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하려면 미리 대응 전략을 세워둬야 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왼쪽은 주식 100%고 오른쪽은 주식과 채권에 반반 투자한 차트인데요. 주식에 100% 투자하면 하락 시에 마이너스가 되지만 반반 투자하면 손실 없이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상승할 때 수익률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버퍼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내 상장된 미국채 ETF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자산 규모가 큰 10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채권은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수수료가 중요하죠. 어떤 종목이 가장 저렴한지 보겠습니다. 총 비용이 저렴한 ETF는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입니다. 0.071%고요. 장기 채권으로 보면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가 0.11%로 저렴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중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 꼭 필요한 ETF만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S&P 500부터 채권까지 다양하게 봤는데요. 오늘 영상에 나온 ETF만 잘 활용해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잡는 데 충분할 겁니다. 이참에 내가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포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배가 먼 길을 항해하듯이 우리의 투자도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긴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의 방향을 바꿀 때도 신중하게 그리고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좋고요.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배가 뒤집히니까 분할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ETF뿐만 아니라 다양한 ETF를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수페빌리지에 자료를 올려뒀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만들면서 자료를 하나씩 직접 찾아서 넣은 거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한 투자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뜻깊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미국 ETF를 투자하고 있는 우리에게 도움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의 미국 대표 지수를 매수 인증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말이라 그런지 이번 이벤트는 경품이 강력합니다. QLED TV, 갤럭시북 5 프로, 갤럭시 폴드 7, 샤넬 카드 지갑, 다이슨 에어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이벤트에서 배달의 민족 상품권에 당첨되신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기뻤는데요. 이번 달도 도전해봐야겠죠. 대표지수 이벤트는 S&P 500과 나스닥 100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투자 방향에 맞게 이벤트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